나는 장혜원, 올해 53이다. 시립교향악단에서 비올라 수석으로 20년째 앉아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위해 국수를 끓인다. 오늘도 그랬다. 따뜻한 멸치 국물에 가늘게 썬 파를 올리고 김치 몇 점을 곁들여 상을 차렸다. 그런데 태경이가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다음 주에 통영음악제로 가족들이랑 5박 6일 여행 가기로 했어. 가족이라고 했다. 나도 가족인데. 미나도 함께 가거든. 인원이 꽉 차서. 당신은 연습이 낫지 않을까? 최미나. 29살 신인 첼리스트. 태경이가 요즘 밀어주고 있는 젊은 연주자다. 왜 우리 가족 여행에 그 아이가? 핸드폰 단체방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 태경이 그리고 미나까지 모두가 들뜨게 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미나의 스케줄표까지 정성스럽게 올라와 있더라. 나만 빠진 채로. 언니, 이번 통영음악제 정말 기대되네요. 좋은 경험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의 밝은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다. 젊고 예쁘고 재능 있는 그 아이가 갑자기 미웠다. 태경이가 재킷을 벗을 때 이상한 향이 났다. 송진 냄새에 우디향이 섞인. 연주자들이 쓰는 로진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 함께 났다. 여보, 이 향수 새로 바꿨어. 무슨 향수? 그냥 면도 크림 냄새 아니야? 현관에서 비올라 케이스를 들여다가 깜짝 놀랐다. 케이스에 붙어있는 명찰이 바뀌어 있었다. H, W, 가 아니라 M, H 라고 적혀 있었다. 태경아,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아, 그거? 스태프가 장난친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20년 동안 써온 내 케이스인데. 그날 우편물 중에 악기 보험 특약 변경 안내가 왔다. 담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서명이 있더라. 마음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악기 보험을 담당하는 하림이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원아, 특약 변경 요청했어. 담보 한도 올린다고. 네. 저는 그런 요청 안 했는데요. 이상하네. 분명히 내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보험 특약을 변경했다는 말인가. 그날 밤 태경이가 샤워하는 사이 서재를 뒤져봤다. 평소 건드리지 않던 그의 영역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랍 깊숙이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악기 담보 대출 약정서가 있었다. 내 비올라를 담보로 몇 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다. 서명은 분명 내 것 같았지만 언제 이런 걸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기획사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최미나 이름으로 매달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정기 이체되고 있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큰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 아, 절로 신음이 나왔다. 그리고 작년 가을 통영 고급 리조트 투숙 영수증도 발견했다. Y, TA 동반자 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반자가 누구인지는 뻔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미나 솔리스트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우리 교향악단 연습실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있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커리어와 명성을 이용해서 저 어린애를 밀어주려는 거였다. 케이스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명찰 주변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고 로진 가루 흔적도 내 것과 달랐다. 색깔도 입자의 굵기도 달랐다. 누군가 내 케이스를 바꿔치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태경이가 나오려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여보, 뭐해? 내일 리허설 악보 정리하고 있었어. 태경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을 때 또 그 이상한 향이 났다. 이제 알겠다. 미나가 쓰는 핸드크림 향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하림 언니와 변호사를 만났다. 정도윤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 전문가였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남편분이 부인의 악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동시에 신인 연주자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악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둘째, 유통업체들에게 주의 알림을 보내서 매매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공연 포스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고요. 나는 그날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내 비올라는 2016년에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악기다. 제작 증명서도 시리얼 넘버도 보험 가입 내역도 모두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하림 언니와 함께 유통업체와 악기 제작자, 수리공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냈다. 내 악기의 시리얼 넘버를 주의 리스트에 등록해서 매매나 수리, 감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연 포스터와 홍보물에 우리 연습실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지사와 티켓 플랫폼에도 분쟁 상황을 통지해서 정산을 보류시켰다. 오케스트라 노조와 감사위원회에도 내부 제보를 했다. 연습실 무단 상업 촬영과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었다. 통영음악제 당일, 태경이는 정말로 내 비올라 케이스를 바꿔치려고 했다. 미나가 쓰는 것과 동일한 모델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슬쩍 바꿔놓으려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케이스 안쪽의 라벨과 미세한 스크래치 패턴, 로진 입자의 색깔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놨었다. 이건 내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케이스잖아. 안쪽을 보세요. 라벨 위치도 다르고 스크래치 패턴도 완전히 달라요. 경찰이 출동했다. 임시 보관 조치가 내려졌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다. 혜원아, 가족 체면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되겠니? 어머님, 제 악기를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체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호텔 체크인 기록, 통장 이체 내역, 보험 특약 신청 IP 추적 결과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태경이는 끝까지 투자와 홍보라고 우겼지만 미나와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와 연습실, CCTV, 기획사 회계 파일에서 사적 유용이 명백히 드러났다. 현장에는 음악제 스태프들과 지역 기자들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공연 홍보물 사용 중지 통보가 전달되었고 결국 미나의 무대는 취소되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첫 솔로 무대였을 텐데. 그래도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인생을 이용한 대가였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악기 소유권은 명확하게 내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졌다. 이혼도 성사되었다. 기획사 정산금 일부는 내게 돌아왔다.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비올라를 전문 제작자에게 맡겨 리밸런싱 작업을 했다. 보강 수리도 하고 세컨드 악기도 하나 더 장만했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와 청소년 현악 앙상블을 시작했다.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 5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비올라 연주자라는 타이틀로. 음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음악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단서들은 처음부터 있었다. 태경이 옷에서 나던 그 향수는 정말 미나가 협찬받는 현악기용 핸드크림이었다. 계약서까지 남아있었으니까. 통영 리조트에서의 동선과도 정확히 겹쳤다. 케이스에 붙어있던 M, H. 명찰은 최미나의 이니셜이었다. 바꿔치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다. 보험 특약 변경 서명도 결국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다. 태경이가 내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지금 나는 연습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합주를 하고 있다. 15살부터 20살까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연주자들이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음악에는 정답이 없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내면 돼. 내 비올라가 따뜻하고 깊은 소리를 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소리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내 소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쉰셋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다고. 천만에. 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야 온전히 내 것인 음악을, 내 것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비올라의 깊고 묵직한 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운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속삭인다. 사람은 떠나도 내 소리는 남는다. 그래, 내 소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